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좀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매입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텐데요. 문제 잠깐 보세요. 자,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선미식당에 농산물 구입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정때, 2기 예정때의 구입금액, 농산물 등 구입금액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2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자료들은 농산물 구입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할게요. 자, 기간은 지금 우리 2기 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작성을 하는 거겠죠? 자, 공급자 부분은 원래는 보통은 여기 뭐 거래처 등록 이런 것들을 하셔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의제매입세액도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텐데 우리는 요 신고서 작성이 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공급자는 보니까 우리가 매입한 내역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공급자는 첫 번째 계산서는 주식회사 강남청과이고요. 강남청과의 사업자 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사업자 번호가 안 맞으니까 빨간색이 뜨는 거고 맞으면 빨간색이 뜨지 않죠. 자, 취득일자는 2018년 10월 31일이네요. 그 다음에 구분 보시면 자, 뭘로 구입했냐는 얘기죠. 보니까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로 매입을 했다 이거죠.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면서 계산서 받아왔다. 자, 그 다음에 물품명은 농산물이면 농산물, 뭐 구체적으로 아시면 구체적인 거 써주시고요. 수량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입 금액은 총 3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제율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공제율은 우리 법인 음식점이에요. 그렇죠? 법인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106분의 6을 곱해서 300만 원에 106분의 6을 곱한 금액이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있으면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취득일자 다르게 또 있었으면 쭉 입력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신용카드를 써서 매입을 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그대로 입력할게요. 자, 1등 수산으로부터 매입을 했다. 사업자 번호, 1등 수산의 사업자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18년 11월 26일. 자, 그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아왔죠. 그러니까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은 수산물 구입한 거였어요. 수산물, 그 다음에 수량도 아시면 넣어주시고요. 매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공제율은 똑같이 의제매입세 공제율 106분의 6 적용해 주시면 의제매입세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우리마트에서 매입한 부분. 자, 우리마트의 사업자 번호 123-73-1119 넣어주시고요. 취득일자는 2018년 12월 08일이네요.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등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 다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물품명은 농산물 구체적으로 아시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도 아시면 써주시고 매입 금액은 30만 원 매입했죠.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그러면 의제매입세액이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를 볼게요. 자료 4번을 보시면 일반 영수증이요. 그런데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해왔죠. 그러면서 일반 영수증을 받아왔다. 이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못 받아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요건 중에 하나가 자, 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뭐 직불카드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걸로 매입 그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를 받으면서 첨부 서류로 계산서 합계표나
매입자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있죠.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빙을 받아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요 구분에 보면 3번이 있죠. 자, 3번은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이요. 자,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은 어떨 때 들어가냐면 제조업인 경우에요. 자, 내가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인데 농어민한테서 농산물 등을 농수산물을 직접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서,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거 못 받아오겠죠. 자, 그럴 때에는 3번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매입을 해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 농어민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 있죠. 주민번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어떤 거 매입을 해왔는지 그거를 요 신고서에다 작성만 해주시면 그러면 첨부 서류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3번은 작성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3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에는 정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산으로 들어갈게요. 예정신고 때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확정신고 때는 정산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정산을 보시면요. 한도가 있죠? 한도. 자, 내 과세 매출액, 이 농산물 관련된 과세 매출액에 한도율 곱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예정때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고 문제에 있었고요. 자, 확정때 과세표준 800만 원이었다 이거죠. 이 농산물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음식 판매한 게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총 1,8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의 35%. 자, 이런 그 한도 계산하고 할 때는 다 6개월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과세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6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2기 동안 2기에 총 매입한 금액이 1,800만 원, 그중에 35%를 적용한 630만 원이 한도액이 되고요. 그 630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이 적용이 되겠죠. 106분의 6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자, 요번에 그 한도 체크를 할 텐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매입액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매입액이 더 작으면 매입액만큼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 매입액이 더 크면 한도에 걸린다는 얘기야. 한도액만큼이 공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액을 볼게요. 매입액 확정 때 우리가 매입한 거 입력했던 게 총 530만 원이었고요. 예정 때는 매입액이 얼마가 있었대요? 문제 보시면 600만 원 있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6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다 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받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정분에다 6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2기에 매입한 금액은 1,130만 원. 그런데 아까 한도가 얼마였어요? 630만 원. 그러니까 6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죠. 한도에 걸렸죠. 자, 63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 106분의 6 곱한 금액만큼인 35만 6,603원이 공제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조기환급 신고한 건 없었으니까 월별 조기분에 넣을 건 없었고요. 자, 그래서 총 2기 동안 35만 6,603원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를 받았겠죠. 자, 600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을 곱한 만큼을 이미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정 때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를 요번에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기 확정 때 공제 대상 금액은 16,981원이 된다. 이거죠. 한도에 걸려서 요 금액만큼이 공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매입한 내역이고요. 우리는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서를 보시면 2번은 우리가 매입한 내역 입력한 거 있었죠? 네, 계산서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서 2건 있었어요. 총 매입금액 530만 원에 106분의 6 곱한 29만 9,999원이 의제매입세 공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도, 3번에서 한도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도가 걸렸다, 한도가. 그래서 총 매입금액이 예정때 것까지 합쳐서, 총 매출 금액이죠? 매출 과세 표준이 예정때 것까지 합쳐서 1,80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의 35%인 630만 원이 한도액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이기의 매입이 예정때 것까지 합쳐서 1,130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한도에 걸려서 630만 원이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630만 원에 106분의 6을 곱한 35만 6,600
5원인가요? 자, 이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그런데 이미 예정 때에는 600만 원에 106분의 6을 곱한 33만 9,622원이 공제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16,981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 요 밑에 보시면 4번은 매입 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관련 신고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 시기가 제조업인데요. 우리는 제조업인데 매입이 한 과세 기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과세 기간에 75% 이상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중되어 있는 기간에는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매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한도 초과가 거의 나올 거고요. 나머지 과세 기간은 한도 미달 나오고 이래서 공제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이게 불합리하니까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얘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체크를 한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어떨 때 입력하는 거였어요? 5번은 우리가 구분해서 증빙 뭐 받았냐? 그거 구분해서 3번에 농업인으로부터 매입이 있었죠. 여기는 누구만 작성하는 거란 얘기요? 여기는 제조업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첨부 서류에 1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았다. 그럼 첨부 서류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만 하고요. 작성하고 그 금액을 여기 13번에 농업인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반영을 해서 공제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런데 그 외에는 제조업 외에는 매입처별 계산삭개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첨부 서류로 같이 제출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